안녕하세요, 테레비투입니다. 저는 게임을 하지 않기 때문에 뭐 래피드 트리거니 이런 거 저랑은 딱히 상관이 없는 분야인데요. 하지만 여러분들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게이밍 키보드를 하나 받아왔습니다. 자석축 게이밍 키보드인데 이렇게 미니 사이즈예요, 그죠? 65배열. 이 키보드의 이름은 이포메이커의 맥포스 68이라고 하는 제품이고요. 이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신 모든 분들 중 한 분을 추첨하여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키보드를 드립니다. 리뷰 목적으로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뭐 새 것이 아닌 점은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도 나 저 키보드가 탐이 난다 라고 하시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키보드는 이포메이커에서 무상으로 제공을 해 주었고, 원고료라든지 뭐 가이드라인, 납기일 이런 거 일체 없이 그냥 보내주고, 아마도 이포메이커는 제가 이거 리뷰 안 올려도 모를 거예요. 보통 이제 아무런 관리가 없습니다. 그만큼 당연히 영상에 나온 모든 의견은 제 마음대로 검열 없이 나갈 거고, 알아낸 장단점을 가감없이 모두 밝힙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이 자석축의 기능은 이 뒷부분에서 설명하도록 하고, 일단 기타 다른 특징을 먼저 짧게 설명을 하고 지나갈게요. 일단 보시는 것처럼 65%짜리 폼팩터를 가진 키보드이고, 유선 전용 알루미늄 케이스, 스왑, 자석축, 폼떡 그런 키보드입니다. 자, 먼저 65%부터 얘기하자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65% 배열 중에서도 이쪽이 좀 비어있지 않은, 이빨이 없다고 하죠. 이빨이 없는 그런 배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닥따닥 붙어 있어서 방향키를 찾을 때 이렇게 찾기보다는 오히려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찾게 될 거예요. 뭐 하지만 이런 배열이 굉장히 흔하기 때문에 65%, 75%를 익숙하게 쓰시던 분들은 뭐 이렇게 찾는 것 정도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뭐 대신에 이 스페이스바 우측에 1U짜리 키 3개를 박았어요. 그죠? 키 3개를 박았기 때문에 우컨, 우알트 그리고 FN을 모두 온전히 할당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게임을 할 때에는 별도로 방향키가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게 필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60%처럼 이상하게 배열할 바에는 그냥 이렇게 제대로 있는 게 확실히 게임에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60%보다는 이쪽에 한 줄 더 있는 65%짜리로 선택한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 F1부터 F12까지 이 부분은 없는 그런 65%짜리 배열이에요. 하지만 이 키보드는 키매핑이 가능한 키보드이기 때문에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키를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게임에서는 F12가 잘 쓰이는데 라고 하면 이런 거 하나 잘 안 쓰는 거에다가 F12를 할당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냥 이렇게 인서트 대신에 F12를 할당해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FN 키랑 조합해서 나 FN 키 더하기 플러스 누르면 F12가 되도록 할래. 사실 지금 디폴트로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어쨌든 조합 키들을 통해서도 뭐 원하는 키를 바꿔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8K의 폴링 레이트를 지원하는 래피드 트리거 키보드입니다. 여기서 8K라고 말하는 건 이제 8000Hz라는 걸 말하는 건데, 뭐 보통 마우스들은 이제 무선이면서도 8K를 지원하기 위해서 별도의 이제 커다란 동글들을 따로 필요로 하죠, 그죠? 그런데 키보드는 굳이 그런 걸 만들 바에 그냥 굳이 무선이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그냥 유선 원툴로 결정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굉장히 심플합니다. 뭐 무선, 유선 전환 스위치 같은 거 없고, 그죠? 알루미늄 케이스라서 굉장히 묵직하고 고급스럽습니다. 이 아래쪽 모서리 보시면 부분적으로 챔퍼를 길게 굉장히 큰 챔퍼를 주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스페이스바 칠 때 이 엄지손가락에 아무것도 베젤에 걸리는 부분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 챔퍼 안 따도 뭐 딱히 막 걸리거나 하는 게 불편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부분적으로 그냥 디자인 요소라고 치부할 수도 있어요. 그죠? 이 특징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멋있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체적으로 게이밍 키보드임에도 불구하고 요란하지 않은 디자인이라서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딱히 뭐 8K니 뭐 게이밍 키보드니 자석축이니 그런 거 아니지만, 보면 이렇게 RGB 뽐뽐하는 거 있죠? 그리고 이 키보드는 유선 전용 키보드이기 때문에 밑에 배터리를 깔아둘 공간을 세이브할 수 있어서 그런지 간만에 보는 전고가 낮은 키보드입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요거는 제가 항상 레퍼런스로 삼고 있는 플럼 니즈사의 아톰 66이라고 하는 키보드고요. 이게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팜리스트 없이 칠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개인차가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요 정도는 이제 팜리스트 없이도 칠만하다
라고 보는 쪽입니다. 그런데 이 맥포스 68은 아톰 66보다도 전고가 티나게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얘는 진짜 팜레스트 안 써도 이 부분을 책상에 딱 붙이고 타이핑 하는데 오래 쳐도 상당히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RGB. 자, 게이밍 감성은 이 RGB로 완성되는 것이니까 빠지면 섭섭하죠. 그죠? LED가 남쪽을 향해 있습니다. 나랑 가까운 쪽, 남쪽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런 걸 우리가 소위 정방향, 소위 스위치가 정방향으로 위치해 있다. 정방향 키보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LED가 남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투과각인 키캡의 사용은 포기를 했다고 보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건 왜 이렇게 남쪽에다 배치를 했냐라고 하면 우리 체리 MX 계열 스위치들이 보면 비대칭으로 생겼습니다. 두툼하게 뭐가 올라와 있고 이쪽이 가파르게 깎여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키캡에 닿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정방향으로 두게 되면 대부분의 모든 키캡들이 이 정방향을 가정하고 개발이 됐기 때문에 정방향으로 놨을 때에는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키캡들은 간섭 없이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키캡에 간섭 없는 호환성을 위해서 그래서 이 키보드도 정방향으로 스위치 방향이 설계가 되어 있는 거고요. 대신에 이 투과각인 키캡을 비춰줄 수 있는 용도로 이 LED를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RGB 뿜뿜하는 이 멋진 모습은 단순히 그냥 감성템에 불과합니다. 아무 기능이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은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자석축이 결국은 새로 설계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체리 MX 계열 따라서 이렇게 비대칭적으로 이쪽은 뚱뚱하고 이쪽은 가파르게 이렇게 설계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죠? 얘는 심지어 금속 접점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더욱 이렇게 두툼하게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지금도 보면 속이 비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새로 설계하는 마당에 그냥 LED 방향이 북쪽을 향해 있도록 만들어 놓지 왜 이렇게 설계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정방향 하니까 그냥 LED가 남쪽에 있는 걸 우리가 좋아한다라고 착각을 한 것 같아요. 그죠? 이런 헛발질을 누피 에어의 60%짜리 자석축 키보드에서도 똑같이 한 바 있죠. 그죠? 저는 밝은 곳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서 키보드를 많이 쓰는데 그럴 때는 이렇게 투과각인 돼 있는 게 짱입니다. 어쨌든 뭐 그건 그렇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LED 애니메이션이 부드럽고 종류도 많아요. 종류도 많고 그 다음에 이따가 보여드릴 그 설정하는 웹이 있습니다. 비아처럼 얘도 뭐가 하나 있는데 그 웹에 접속하시면 원하는 색상으로 이 색깔들을 커스터마이징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 키보드는 핫스왑 키보드입니다. 스위치가 기판에 납땜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쏙 하면 뽑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스위치 이름은 요거 프로 있죠? 요 앞에 두 글자 요겁니다. 요건데 자석축이기 때문에 금속 핀이 튀어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죠? 혹시 딸 일은 없지만 그래도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더는 이렇게 생겼고 여기 보시면 이게 끝에 자석이 붙어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죠?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같은 경우 리니어 스위치고요. 그 다음에 스프링이 딱 봐도 꽤 많이 직경이 큽니다. 아쉽게도 우리가 스프링 많이 갖고 있는데 체리 MX 계열 호환 스위치들에 사용되는 그런 스프링들은 여기서는 사용하실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당장 키압을 조절할 수가 없다라는 거. 어쨌거나 저쨌거나 키감은 요즘 키보드답게 매우 준수합니다. 이 신기하게도 바닥이나 뚜껑을 치는 소리의 볼륨 자체가 매우 작습니다. 소리가 작은 소리가 나요. 저소음 스위치처럼 먹먹한 소리가 아니라 일반적인 리니어인데 그 딱딱한 소리인데 그 딱딱한 소리의 볼륨 자체가 굉장히 낮아서 조용한 키보드입니다. 폼떡의 덕을 보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소리가 진짜 좋아요. 그죠? 소리가 되게 작죠? 아까 방금 열어봤지만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윤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막 손에 묻어나요. 키압은 일반적인 적축보다는 살짝 높은 것 같고 이게 황축이나 뭐 그 정도 되려나? 하여튼 좀 이렇게 짱짱하고 쫀쫀한 느낌이 나는 정도로 살짝 높게 세팅이 되어 있는 그런 키압입니다. 이쪽 스테빌라이저가 없지. 여기 요거 이렇게 4개 정도 스테빌라이저가 있겠죠. 스테빌라이저 굉장히 윤활이 잘 되어 있고, 뭐 좋은 품질의 스테빌을 사용했는지, 이 찰찰거리는 것 없이 만족스럽습니다. 이렇게 생긴 스테빌라이저가 쓰였습니다. 너무 윤활을 먹먹하게 하지 않고 적당히 잘 해놔가지고,
키들이 막 이렇게 댐핑감 있죠. 물속에서 헤엄치는 듯한 그런 느낌, 저항감, 그런 저항감 없이 살짝 늦게 올라온다든가 하는 그런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니까. 그래서 저항감 없는 식으로 굉장히 윤활제를 선택을 잘한 것 같아요. 윤활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 키보드의 일반적인 내용이었고, 우리 본격적으로 이 키보드의 제일 중요한 특징인 래피드 트리거, 이 자석축처럼 아날로그 스위치들만이 구현할 수 있는 기능이죠. 그 기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우리가 QMK의 비아나 키크론의 키크론 런처처럼 이 특정 웹페이지에서 키보드의 설정을 바꿔줄 수 있게 해놨습니다. 내 컴퓨터에 귀찮게 프로그램을 깔지 않아도 되니까 정말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면은 게이밍 마우스들도 이런 식으로 별도 프로그램 안 깔고 웹페이지와 내 장비가 통신을 하는 식으로 설정을 하게 되던데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참 좋은데 이 사이트에는 문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직 좀 완성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언어가 중문, 영문, 일문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중문만 제대로 동작을 하고 영문이나 일문은 제대로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그거 참 신기해요. 알고리즘이 다른가? 그래서 이 특수 기능들을 설정할 때 중문에서는 잘 되는데 영문이랑 일문에서는 안 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안 된다 싶으실 때에는 중문으로 넘어가셔서 세팅을 하시면 되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좀 중국어를 읽을 줄 모르기 때문에 일단 영문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문으로 진행을 하는데 영문 좀 들어와 있죠, 그죠? 이때 커넥트 디바이스 누르시고 하면 이렇게 지금 내 키보드가 뜨는데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연결이 돼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여기서도 문제가 뭐냐면 여기 보면 원래 그래프가 3개가 나와야 되거든요. 이 슬라이더가 3개가 나와야 되는데 2개밖에 안 나오죠, 그죠? 화면이 잘리는 이슈가 있습니다. 이거는 영문이랑 일문 요 두 가지가 둘 다 화면이 잘려요. 잘려가지고 일단은 뭐 보여드리는 목적이니까 요거까지는 따라 하실 필요가 없는데 일단은 뭐 스타일의 문제겠죠, 그죠? 그래서 글자 크기를 좀 제가 줄여 보겠습니다. 줄이면 좀 제대로 나올 거예요. 14를 10으로 놓고 18을 한 12 정도로 놓으면 이렇게 세 줄이 다 나오죠, 그죠? 이 상태로 지금 글자 잘 안 보이지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보시면 이 자석축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입니다. AP라 그러죠? 스위치가 ON이 되는 위치를 제가 결정해 줄 수가 있어요. 지금 기본적으로는 다 2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초록색 글자로 2.0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슬라이더를 2mm 이상 눌렀을 때에 스위치가 ON이 되고 이 2mm를 기준으로 그거보다 덜 눌렀을 때에는 이 스위치가 OFF가 된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거를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Select All 있죠? 해가지고 바꿔주시면 전체가 다 바뀌어요. 그죠? 이렇게 다 바뀌고 꼭 굳이 전체들 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특정 키 몇 개는 얼마로 바꿔주고 싶다 라고 하시면 그렇게 특정 키 몇 개만 다르게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자석축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 AP 조절 기능이고요. 액추에이션 포인트 조절하는 기능이고 그 다음에 요게 있습니다. 요거 테스트라고 하는 건데 뭐 노멀 모드 할래 8K 모드 할래 있지만 뭐 아무거나 하셔가지고 살짝 한번 눌러보시면 지금 스위치가 얼마나 눌렸는지 그래프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조금 끊기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버그도 좀 있고 지금 아무것도 안 눌렀는데 혼자서 막 눌린 것처럼 보이고 있죠. 그죠? 살짝 통신상에 좀 뭔가 박자가 안 맞아서 그런 건지 제대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참고용으로만 보시면 되겠고 요게 뭐냐면 이 눌렀을 때 초록색이 뜨잖아요. 초록색이 떴다는 얘기는 얘가 ON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죠? 회색일 때는 ON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자, 일단 그런 거니까 일단 이거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석축의 굉장히 신박한 기능 그게 뭐냐면 RT 다이나믹 트래블 기능입니다. 아마 이게 래피드 트리거 다이나믹 트래블 뭐 줄임말이겠죠, 그죠? 요건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스위치 하나 잡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얘는 조절할 수 있는 슬라이더가 3개가 있는데 이 기능은 언제 쓰이는 거냐면 우리가 연사를 할 때 실수가 없도록 혹은 내 의도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씹히지 않도록 도와주는 기능인 건데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슬라이더는 이 액추에이션 포인트의 깊이를 설정해 주는 거고요. 처음 눌렀을 때만 말하는 겁니다. 그런 거고 두 번째랑 세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액추에이션이 일어난 다음에 살짝만 들어 올려도 오프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요 기능입니다. 요 기능. 일단 첫 번째는 절대 좌표고 두 번째랑 세 번째는 상대 좌표입니다. 상대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J라는 키에 대해서 1, 0.35, 0.3 이렇게 잡았다라고 하면 1 이상 눌렀을 때에는 스위치가 ON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이 스위치를 오프 시키기 위해서는 굳이 1까지 들어 올리는 게 아니라 0.3만 들어 올려도 오프가 되고, 다시 온 시키기 위해서는 0.35만 눌러줘도 ON이 된다. 뭐 요 얘기입니다. 이렇게 굳이 다 들어 올리지 않아도 이렇게 까딱까딱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세이프 존이라고 하는 건 다른 데서는 데드 존이라고 부르는 건데, 윗줄 0.1 여기 0부터 0.1 요 사이에서는 액추에이션이 일어나지 않는다. 액추에이션이 일어나지 않게끔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바텀 쪽에 0.1은 이 3.3이 끝이잖아요, 그죠? 총 트래블이 3.3이니까 3.3에서 3.2 요 사이에서는 릴리즈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이나 끝에서 오동작이 일어나지 않게끔 그 부분에서의 떨림은 무시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뭐 0.3까지 잡았잖아요, 그죠? 둘 다 0.3까지 잡았으면 기본 이 녀석을 제가 0.09로 잡아도 데드존이 0.3이기 때문에 이 키는 0.3 이상이 눌려야지만 ON이 됩니다. 이게 좀 보여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그죠? 요게 이제 자석축으로 구현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능들인 거고, 그 다음에 보면 이쪽에는 어드밴스드 키 펑션이라는 게 있어요. 더 고급 기능들인데, 여기에 보면 첫 번째가 SOCD라고 해서 내가 키 두 개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 두 개가 겹쳐져서 눌리면 안 되는 상황, 그럴 때 쓰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A랑 S 두 개는 동시에 눌리면 안 되는 키다 라고 하면 등록을 해주는 거예요. SOCD 해서 첫 번째 키는 A고요, 두 번째 키는 S다 라고 하게 되면은요, 자 보십시오. 제가 A를 누른 상태에서 S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A에 손을 떼지 않고 S를 누를 건데, S를 누르는 순간 A가 떨어져요, 그죠? 원래는 D 누르고 F를 동시에 누르면 이렇게 둘 다 동시에 눌리는 게 돼야 되는데, A랑 S 같은 경우에는 A를 누르고 있는 상황에서 S를 누르게 되면 A에서 손이 자동으로 떼지는 효과가 난다 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S를 먼저 누르고 A를 눌러도 떼지는 효과가 나요. 그래서 둘이 A랑 S는 둘이 동시에 눌리는 게 불가능하다. 그게 바로 이 SOCD라고 하는 기능이고요. DKS는 지금 영문인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작하지 않는 기능이니까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MTP, 요거는 누르는 깊이에 따라서 총 3가지의 다른 키를 발사시키도록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하나 A에다가 추가를 해보면요, 트리거 키 A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나는 A를 이만큼 눌렸을 때 0.5mm 눌렸을 때에는 1이라는 숫자가 써지게 하고, 1만큼 눌렸을 때에는 2, 그리고 2만큼 눌렸을 때에는 3, 이 깊이도 조절을 할 수가 있죠. 일단 뭐 건드리진 않겠습니다. 하여튼 이 상태로 놓게 되면은 세이브, 제가 A라는 걸 꾹 누르면 이렇게 1, 2, 3, 9 이렇게 됩니다. 살살 눌러보면 1 떴다가 2 떴다가 3 떴다가 쭉 누르고 있으면 3 계속 쭉 들어가죠, 그죠? 다시 떼면은 다시 뗀다고 해가지고 3, 2, 1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MT라고 하는 기능은 여러분들이 QMK에 익숙하시다고 하면 아시는 기능일 텐데, QMK보다 좀 더 기능이 더 확장됐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 기능은 뭐냐면, 어떤 특정한 키를 혼자서 단독으로 눌렀다 뗄 때랑, 아니면 컨트롤 알트 쉬프트처럼 다른 거랑 같이 누를 때랑 그 상황에 따라서 두 개의 다른 기능이 동작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MT를 하나 눌러보시면 A라는 키를 혼자서만 눌렀을 때는 U라고 동작하게 할 거고요, 다른 거랑 같이 눌렸을 때에는 O라고 동작하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A라는 거는요, A를 혼자 띡띡띡 누르면 설정해 놓은 것처럼 U가 입력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 A를 누른 상태에서 C를 누르면요, 이렇게 방금 O가 동작하게 하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O랑 C가 같이 눌린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눌릴 때에는 U고요, A를 누른 상태에서 마치 컨트롤처럼, 컨트롤 키나 쉬프트 키처럼 A를 누른 상태에서 다른 키를 누르면 그때는 O가 동작하는 것으로. 그래서 지금 S랑 O가 같이 눌렸기 때문에 S랑 O가 같이 뜨는 거죠, 그죠? 그런 겁니다. 이렇게. 왜 QMK보다 좀 더 확장된 기능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거랑 같이 눌렸을 때는
하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원래 QMK에서는 컨트롤 Alt Shift처럼 모디 키밖에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다른 키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엔드 팔로우, 얘는 이 사이트의 언어를 뭘로 하든지 간에 전부 다 기능이 동작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 다른 게이밍 키보드 보면은 이게 뭐냐면 내가 눌렀을 때는 A인데 손을 떼는 순간 B를 입력하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토글은 어떤 특정 키를 반복시키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Q라는 키를 누르면 W가 반복되게끔 걸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Q를 한번 누르면 쭉 W가 손을 떼도 계속 무한히 반복되는데 Q를 다시 한번 누르면 멈춥니다. 요거예요. Q를 오래 누르고 있으면 토글 기능이 씹히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그 키를 오래 누르고 있는 것처럼 동작합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때는 손을 바로 떼면 그냥 멈추게 되는 거죠. 요 세팅 있죠? 요 시간 밀리세컨드 단위인데 요게 토글 기능을 끄고 켜는 그 기준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100ms보다 오래 누르고 있으면 이 토글 기능이 동작을 하지 않고 그냥 일반 키를 오래 누른 것처럼 동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넘어갔던 거 요거 DKS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중국어판에서만 된다 그랬죠? 일단 화면을 잠깐 먼저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보시면 내가 손을 눌렀다가 떼는 그 과정을 7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총 4개의 키, 격투 게임 같은 거 보면은 강손, 강발, 약손, 약발 이렇게 4개 있잖아요. 그죠? 총 4개의 키를 어떻게 조합할 것인지 그 콤보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처음으로 AP를 지나서 트리거가 됐을 때 누르는 도중에 바닥을 쳤을 때 바닥을 쳐서 누르고 있는 동안에 그리고 오프가 됐을 때 슬라이더가 계속 더 들어 올려지고 있는 그 동안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완벽하게 놓았을 때 이렇게 7단계로 강손, 강발, 약손, 약발을 제가 뭐 1, 강손, 강발, 약손, 약발 뭐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처음 딱 눌렸을 때는 뭐 콤보가 중국어 판에 가가지고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1, 3, 2, 3, 4, 4, 2, 3, 1 이런 식으로 콤보가 있다고 쳤을 때 이거 저장을 한번 해보면은요. 제가 Q를 한번 눌렀다가 떼볼게요. 묵 이렇게 됩니다. 이걸 한번 비교를 해보면 처음 눌렀을 때 13 똑같죠, 그죠? 13 떴죠? 그 다음에 누른 동안에 2 그리고 바닥을 다 쳤을 때 3, 4 그리고 누르고 있는 동안에 4, 4, 4, 4, 4, 4, 4, 4 뜨다가 떼 올리는 순간에 2 더 올라가면은 3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 이렇게 해주실 수도 있어요. 계속 이렇게 어디다 쓰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뭐 이런 기능이 있는 것까지는 좋은데 와 내가 지금 게임 하나 하면서 막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좀 나이 먹고 이거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피곤해 죽겠습니다. 자, 요거 말고 우리 일반적인 키매핑 있죠? 그건 여기에서 합니다. 메인 레이어랑 FN 레이어 요 둘이서 하는 거예요. 요거는 뭐 사실 다른 키보드에서 이제 키매핑을 해보셨던 분들이라면 설명 없이도 쉽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 보시면은 전 지금 컨트롤이랑 알트를 그냥 서로 두 개 바꿔놨습니다. 제대로 뜨고 있진 않지만 어쨌든 전 요게 컨트롤이고 요게 알트예요. 하나 누르고 여기에다가 9 이렇게 하면 H를 눌렀을 때 H가 아니라 9가 나오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건 메인 레이어고요. 이거 다시 지워야 돼. 다시 H로 만들어 뒀습니다. 하고 FN 레이어에 가보시면은 이렇게 근데 제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FN 키를 캡슐락에 놓고 이 위치에 놓고 쓰는데 캡슐락에다가 FN을 걸어 보려고 했더니 이렇게 FN 키를 리매핑 하는 건 불가능하다. 금지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FN 키를 딴 데 추가할 수도 없고요. 여기는 FN 키를 없애버릴 수도 없고 이동할 수도 없고 그런 제한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뭐 짜게 식죠. 그래서 오히려 잘 됐습니다. 왜냐면 이게 돼야지 제가 쓸 수가 있는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미련 없이 여러분들께 이벤트로 뿌릴 수가 있게 됐어요. 럭키 비키하죠, 그죠? 그 다음에 매크로 기능 있죠? 문자 열을 쭉 입력하는 거 그런 것들은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뭐 마우스 커서를 움직이고 이런 것들도 있긴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매크로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RGB 내가 원하는 대로 색깔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세팅 공간이고 사실 뭐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폴링 레이트 얘를 8K로 할지 요거는 거의 블루투스 수준이죠, 그죠? 어떤 걸로 할지를 정해 주실 수가 있고
디바이스 모드도 맥윈 여기서 바꿔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맥윈이 뭘 바꿔주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걸 바꾼다고 해가지고 요 윈도우 키 요거 있죠. 요게 이제 알트 키가 된다거나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 키보드가 잠드는 시간도 정해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키보드를 리셋 하실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스위치 캘리브레이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오토 캘리브레이션 쭉 눌러주시면요, 지가 알아서 뭔가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캘리브레이션, 만약에 지금 뭐 스위치 동작이 좀 이상하거나 불안정하다라고 했을 때 요걸 한 번씩 돌려주시면 되는 건가 봐요. 전체적으로 키보드의 하드웨어적인 만듦새와 품질, 그리고 키감과 성능은 더할 나위 없이 좋았지만 아직 이 펌웨어가 다듬어지지 않은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 펌웨어라고 하기 뭐 펌웨어인지 아니면 저 웹사이트 저쪽 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니까 쉽게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전에는 그냥 RGB 라이트랑 스피드 축만 달아 놓으면 게이밍 키보드라고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 비하면 세상이 참 빠르게 발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 맥포스 U8과 함께 매일 치킨을 뜯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요거 키보드 한번 써보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다음에 또 다른 키보드로 찾아뵙겠습니다. 아직 저기 보면 많이 쌓여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텔레비투